자, 송교성의 문대,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와 함께 문화데이트, 문화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11월 하면은 약간 10월보다는 이슈가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11월에 문화 이슈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부산 엑스포에 좀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부산 엑스포와 부산의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 엑스포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인데 이제 현재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조금씩 좀 변화되고 있는 방향과도 비슷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우선 부산 엑스포와 부산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주제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원래 이제 세계 엑스포가 단순한 어떤 전시 행사는 아니고 네. 당대 사회의 어떤 과제를 좀 제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이나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제 뭐 그에 따른 기술이나 문화적인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제 설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가 이제 코로나와 같은 뭐 감염병이나 기후위기, 뭐 양극화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아젠다를 제시한 것이고 특히 이제 항구 도시 부산에서 좀 미래로 출발하자는 의미로서 항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부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고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세 가지 부제가 이제 첫 번째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두 번째가 인류를 위한 기술, 세 번째가 이제 돌봄과 나눔의 장인데 이제 우선 첫 번째 주제가 기후위기 생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다와 같이 살아가는 이제 부산의 어떤 문화적인 삶이나 또는 요즘에 문화예술 행사들이 보면 뭐 비치코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밀접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의 경우에 또 부산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인공지능 등장으로 이제 예술이라는 직업이 사라질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요즘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돌봄과 나눔의 장인데 뭐 이제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가 들어왔던 부산항이 이제 뭐 세계를 위한 어떤 돌봄과 나눔을 위한 기술 뭐 이런 것들 또 요즘 문화예술에서도 치유나 복지가 좀 같이 화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는 플랫폼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포와 부산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엑스포가 이 부산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문화예술인과 현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가 지역사회와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게 좀 필요한데 단순히 이제 뭐 행사장에 부산 예술인들이 공연을 했다, 뭐 전시를 했다 이런 참여 여부가 아니라 전체 행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또 기존의 축제나 문화공간 같은 지역 문화 자원들과의 연계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연계점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뭐 현수막도 걸고 문화 예술 행사에 꼭 그 단골 손님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해가지고 앞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결실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점이 있을까요? 예, 뭐 저는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인 이렇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선 공간 즉 기반 시설인데 엑스포가 유치가 확정되는 게 이제 확정되고 열린다면 한 2030 그러니까 2030년이 될 건데 네네. 그때는 이제 북한의 오페라 하우스도 아마 잘 가동이 될 거고 남구의 경우에는 뭐 유엔 기념공원 일대가 재정비되거나 또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난 게 이제 이 기대가 뭐 세계적인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부산 곳곳에 새로운 어떤 문화 거점들이 들어서게 될 것인데 엑스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주제에 맞춰서 뭐 각 공간에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의 특징을 활용해서 뭐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한번 열리게 되면 극장뿐만 아니라 뭐 남포동이나 해운대 거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처럼 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주변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 문화 거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공간 개념은 그렇고 그럼 프로그램 콘텐츠 측면은 어떻습니까? 뭐 엑스포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제 부산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기존의
부산의 예술 축제나 행사들이 결합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 뭐 예. 국제무용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국제예술 행사가 부산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행사를 엑스포와 연계해서 뭐 주제를 잡아본다거나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규모를 키우는 뭐 이런 시너지가 있는 행사로 만들어 갈 때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축제들도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되는 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11월 28일에 부산 뭐 유치 결정하면은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은 문화 행사에서 네. 다채롭게 이게 콜라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후에도 말이죠. 예. 그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뭐 공간이나 컨텐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부산의 예술인들이나 뭐 또는 기획자 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거긴 한데 네네. 이게 좀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뭐 부산 단체가 몇 개 초청을 받았다, 뭐 부산에서 작가가 몇 명 전시에 참여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부산에서 보면 좋은 예술 작품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네네.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엑스포에 뭐 3가지 주제랑 연계해서 뭐 기존의 작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네네. 그래서 좀 작품들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서 뭐 이걸 뭐 메이드 인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섹션으로 엑스포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린 이 청사진이 28일에 딱 발표 잘 돼야지 될 텐데 네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1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장문동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시작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제 전국의 어촌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뭐 경제, 생활, 뭐 인프라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인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이건 기존의 뭐 시설 조성이나 정비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과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뭐 로컬 컨텐츠로 어촌의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뭐 지원 사업인데 네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플랜비와 또 로컬 바이 로컬이라는 지역 컨텐츠 기업이 이제 앵커 기관으로 부산시와 기장군과 함께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부산에도 어항이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어촌들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또 지역 소멸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어촌 활력 사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어촌판, 어촌 버전이다라고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기장은 알겠는데 기장 문동이 좀 생소해요. 네. 이거 어떤 곳입니까? 예, 이제 문동마을은 기장의 이제 일광읍, 문동리, 중동항 일대를 말하는데 아마 이제 장어로 유명한 칠암마을 아실 네네. 거고 알죠. 또 임랑해수욕장도 아실 겁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와 한 3km에 위치해 있는 인구수 한 300명 남짓의 소규모 어촌 마을인데 예로부터 이제 반농 반어 뭐 이렇게 해서 바다에선 전복과 다시마가 생산이 되고 논밭에서는 쌀과 쪽파 등을 재배하는 마을이고요. 이것도 이제 근래 어업 생산량 등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좀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동시에 요즘 기장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이 문동마을도 카페가 많이 좀 만들어지면서 마을의 활기도 돋긴 하는데 또 동시에 이제 상업화나 뭐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좀 공존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한 4년 동안 총 100억의 사업비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센터가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게 잘 되면 이제 앞으로 부산의 소규모 어항들이 이 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또 그게 되게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부산 기록축제 소식이 또 있네요. 예, 이번 달 17일부터 3일 동안 부산 공공의 또 민간의 기록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축제의장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 개최가 되고요. 네네. 제목이 이제 뭐 말하는 기록, 진화하는 기록이라는 주제로 또 기록에 대한 강연이나 다큐멘터리 상영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기록의 사례까지 다채롭게 소개가 되는 행사고요. 기록 활동의 결과물 전시도 함께 개최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 기록축제.
2023 부산 공연 콘텐츠 페스타. 요즘은 페스타 콘텐츠 이런 많이 들어가요. 개최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부산문화회관입니다. 그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다음 주 10일까지 2023 부산 공연 콘텐츠 페스타를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산의 지역 예술인과 발을 맞춰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또 지역 공연 예술계의 창작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네네. 올해는 이제 무용을 이제 집중 육성 장르로 선정을 해서 3개 작품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이렇게 장르도 다양합니다. 이제 어제 이제 김홍련 발레단의 분홍신 그 남자 2030이 관객들을 만났고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에는 허경미 무용단 무무의 길을 잃다 공연이 또 10일 금요일에는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가 수구루지라는 공연으로 이제 부산 시민들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공연을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부산 엑스포 설명하시면서 강조한 것처럼 이런 부산의 우수한 예술 콘텐츠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엑스포하고 연계돼서 메이드 인 부산의 수준 높은 작품들 만나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소식 있네요. 예. 2023 부산예술교육 아카데미 11월 프로그램인데 네네. 아이들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 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어린이와 예술가가 함께 뭐 아이 대화, 실험놀이 뭐 이런 소통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이 되고 꼬마 예술가들이 다양한 어떤 실험놀이를 통해서 각각의 시선으로 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경험하는 예술놀이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11월 10일 금요일과 12일 일요일 오후에 중구에 위치한 한성 1918 부산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성인들도 좀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인디고 서원의 청년들의 저녁 식사. 요 소식 뭡니까? 예, 남천동에 위치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에서 2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시 클라인 할레비의 나의 팔레스타인 이웃에게 보내는 편지 책을 주제로 청년들의 저녁 식사 행사를 개최하는데 역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막 본격화되면서 이제 많은 어떤 슬픔들이 세계 시민 사이에 흐르고 있는데 아까 소개드린 책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면서 고통의 역사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신다면 인디고 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매달 이제 가볼 만한 공간 소개도 해주시는데 인디고 서원 요 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인디고 서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뿐만 아니라 29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요 시민 인문학도 좀 개최를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 깨어있는 지성인이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한 문학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만년 양식집이라는 마지막 소설을 읽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양심을 지키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인문학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인디고 서원은 책과 인문학 또 강연 모임 등이 늘 열리는 공간인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또 평소에도 서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공간이 자꾸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뭘 구매하다 보니까 책을 안 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좀 앉아서 읽고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책을 사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점점 사랑방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라고 인디고 서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된 공간입니까? 예, 2004년부터 이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 책방으로 좀 시작이 됐고 예. 현재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운영이 네. 되고 있는 되게 이제 소중한 부산의 인문학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청소년이 이제 직접 주체가 돼서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프로그램 말고도 뭐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나 또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인문 교양지 인디고잉을 계속적으로 발간해 오고 또 꾸준한 활동을 부산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네. 또 그 서점뿐만 아니라 옆에는 채식 식당 에코토피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날에 뭐 서점에 들려서 책도 읽고 채식도 한번 맛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강좌도 있고 또 책도 구입할 수 있고 채식도 먹어볼 수 있고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11월에 뭐 문화 행사가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송교성 대표님께 이 걱정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오늘 문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예, 날이 아유 진짜 일교차가 계속